예, 반갑습니다. 현대사회인권 오늘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오문환 교수님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그 각 부문별 인권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노동,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인권, 장애인 인권 뭐 이렇게 각 부문별로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은 이주민과 인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이주민 관련 단체가 별로 없는 네. 동네이거든요. 가까운 부산만 해도 참 이주민 단체가 많은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울산에서 이주민 관련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현주 이주민 센터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는 뭐 간단하게 했는데요. 단체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이제 울산에 이주민 단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본인 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 이주민센터 사무국장 김현주입니다.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주민센터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민센터. 그렇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렇죠, 이름을 바꿨는데 음. 이주민센터 그러면 정말 생소하실 것 같아요. 주민의 앞에 이자만 예, 붙어요. 맞습니다. 네. 이주민센터입니다. 울산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활동한다, 친구로서 활동한다는 의미로 울산 이주민센터로 명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마이그런트 센터 뭐 이런 거 금방 알아듣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주민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아직 그만큼 이제 풍요롭지는 못해서 좀 낯설고 그럴 수 있는데요. 비영리 민간 단체로 그야말로 이주민들의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이런 개념의 차이가 생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걸로 써야 제일 적절한 표현인가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주 단체에서는 이주민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자라고 일부러 제안하고 좀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일부러 이제 먼저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특수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입니다. 즉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사람, 그렇죠. 일종의 벽이 먼저 한번 네, 이게 네. 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서 우리가 또 이주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주해서 이렇게 삶을 영위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주민이라는 개념을 쓰자. 그리고 일부러 그래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들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보다 이주민이라는 언어 그 개념을 쓰는 게 훨씬 더 적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죠? 네, 그렇게 모두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이제 친화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요 부문의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기존에 대면 수업 하듯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좀 해주시면 교수님하고 제가 옆에서 좀 첨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딴지를 거는 뭐 이런 식의 네네.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저 편하게 하시면 될것 현수막을 같습니다. 보면은 청와대 분수대 앞이고 네네. 재난지원금을 차별 배제 말고 가오. 지급 평등하게 네. 그래도 지급하세요. 당연히 안 주겠죠. 지금 좀 이 코로나 이 네. 시국에 이주민들이 특히 좀 많이 어려움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울산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이 소개를 조금 더 예, 말씀을 예. 드리자면요. 5월 7일 날 전국의 이주단체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분수대 앞에서
저기 그 영문으로도 적혀 있지만 한 명도 차별하지 말고 다 주라고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면요.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은 제외하고 내국인만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게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국가에 기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변화된 게 뭐냐면 내국인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이거는 이제 정부의 표현입니다. 결혼 이민 하신 분들 그리고 영주권자는 같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입장을 약간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내국인하고 관계가 깊은 그럴 때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또는 여기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어느 누구도 우리 내국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를 다 합치면 30만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250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아주 극소수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5월에 실제로 이제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5월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천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지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선생님 대표님께서 우리 울산의 상황을 말씀을 하셔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따로 지원하진 않고 울주군에서 국민지원금이라 그래서 울주군에서 사람당 10만 원?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4월 말에 이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가 어떤 때냐면 4월 16일 날 중앙정부에서도 이거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나마 입장을 영주권자나 이주민 그러니까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 분들에게도 주기로 입장을 발표한 게 4월 16일이거든요. 약간 그런데 4월 말에 울주군에서는 조례 만들어서 거기에서 특별히 내국인만 주고 외국인 이를테면 여기 주민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안 준다라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마 중앙정부가 이렇게 입장 전환을 했는데 울주군에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모니터 활동을 쭉 했었습니다. 모니터 활동을 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줄 의향이 없고 그리고 차선의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차선의 방법으로 뭐 5월 한 달 동안 이 재난지원금 기부 들어오는 거 봐서 뭐 그 금액이 뭐 조금 되면 결혼 이민자 분들에게는 뭐 드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본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다 힘든 분들에게 지금 이제 극복해 나가라고 드리는 건데 취지에 맞지도 않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계속했고 지금 5월 말 돼서야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6월부터 지급하겠다.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변화된 상황입니다. 와, 그것도 그러면 결혼 이민자하고 영주권자에 한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이주민 인권 뭐 뒤에 나중에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얘기를 할 때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이주민이 이제 인권 침해 당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또 그 사각지역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더 그 악조건에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여기까지만 된다는 거는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 맞습니다. 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료 납부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너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요즘은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종, 국적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평등하다. 그렇죠. 평등하다 네, 이런 네. 얘기 하시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튼 가리지 않고 음. 그것은 맞지만 본인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열악한 사람일수록 그로 인한 피해는 음. 더욱더 크고 삶에 지탱해야 될 삶의 무게는 더욱더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 또는 그로 인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소외된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은 그 감당해야 될 무게는 더욱더 크고 힘들다. 그렇죠. 이 점을 우리 많은 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쨌든 그 시작하기 전에 워낙 지금 상황이 이주민들에게 엄혹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래저래 전국적인 상황 또 울산도 한번 견주어서 한번 이렇게 잠시 나눠봤고요. 아마 이게 코로나19가 뭐 진정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또 미래에 어떻게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이번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대안 모색이 좀 진지하게 좀 접근돼야 될 게 아닌가. 기존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재난 시기에 어떻게 될 건가는 한번 또 진지한 그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앞에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제 서두를 풀어봤는데요.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얘기할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의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지금 시작하게 됐어요. 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별들을 한번 보면 여성 문제나 아니면 장애인 문제나 앞에서도 여러 수업에서 거쳐갔겠지만 많은 인식의 지평이 이제 좀 넓혀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보여지듯이 이주민과 관련한 또 뭐 성소수자 관련한 뭐 이런 이제 차별들은 또 다양한 차별들 중에서도 특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이주민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뭐 스티커 붙여져 있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2018년에 울산에서 이제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 걷기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것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걷기를 했었어요. 걷기 행사하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고 있지 못하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그런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차별금지법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학교라든지 학교. 병원이라든가 회사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야 할 그런 사유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스티커를 붙여주셨는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성이라서 비정규직이라서 이런 여성이라서 비정규직이라서 여기 장애인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네. 공감도가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덜 붙은 쪽 있죠. 성소수자. 네네. 이슬람, 네, 종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 아직까지 그 다음에 여기 건강 문제, 뭐 이를테면은 병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저희들 생각에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래도 국적 때문에 차별에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사실 차별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요. 여러분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이주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사실 저희 이주단체들이 이제
이 교육 자료들 만들면서 실제로 그림들을 만드는 거라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뭐 불법 체류자 많아, 뭐 또는 범죄가 많아, 뭐 그 저기 등등 뭐 이주 노동자 하면 뭐 영화나 이런 거 봐도 그렇죠. 반가 뭐 이런 거라든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이렇게 주로 나오는 것들이 경찰 2명 나오는 거. 그렇죠. 청년 그죠 경찰. 청년 경찰. 네, 거기 동네가 어, 어. 완전히 네, 네. 무슨 예,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주 노동자는 우리보다 약간 그 후진적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온 사람들, 이제 그 나라의 경제적 조건 아니고 그 자체가 약간 우리보다는 미개하거나 네. 문화적으로 그 뭐 약간 떨어지거나 이런 식의 인식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3대 업종. 그렇죠. 상대 그렇죠. 업종에서 네. 일하고 있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음. 인식이 있거나 또는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사실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그렇죠. 경우들이 뭐 사실인 것 같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저걸 보면은 한국말도 못하면서 왜 왔대? 그렇죠. 네. 뭔 좀 너를 이용할지도 몰라. 이용할지도 몰라. 네. 절 이용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이주민이, 이주민이 날 이용할지도 이용할지도 몰라. 경계심을 아, 갖는 뭐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범죄자가 많아. 뭐 말투가 진짜 웃긴다. 응.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 네. 이상한 종교. 네. 범죄자가 많아 그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야. 네. 근데 이주민 얘기할 때 진짜로 그 왜 그 영어학원이나 이런데 네. 와 있는 미국인들이라든가 백인들 네. 뭐 이런 네. 사람들 볼 때는 이주 노동자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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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똑같이 돈 벌러 네. 온 건데 네. 참 인식이 그렇죠. 예. 우리가 하얀색은 굉장히 이렇게 관대한가요? 절하고 아, 좀 색상이 있으면 어,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백의의 민족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썰렁하니까. 아니 아니요. 예. 아니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에 예. 그 우리 그래도 내국인들 중에서 좋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주변에 안타깝고 예. 이러니까 예. 이제 도와주시려고 데리고 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여기 왔으면 한국말 잘해야지 왜 아. 못해 이렇게 야단치시고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주민 했을 때 아까 이제 흑백 얘기도 하셨지만 유색 인종과 그렇지 않은 얘기도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이주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 다 이제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 어떤 특수한 어느 한 지역의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화가 이미 이제 뭐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남미에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이 코리아 다 아셔요. K-팝, BTS, 예,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녹두? 우리 동학혁명을 다룬 드라마 그거에 심취해서 보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남미에 네 혁명의 지구 나라에서 그런 지구 거야? 반대편이잖아요. 네. 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미 세계는 하나나 다름없이 뭐 이주가 자유롭고 그렇죠. 예, 삶을 영위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만큼 마음을 열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우리나라가 이 전 지구적 상황에서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주 노동자, 결혼하신 분들, 또 공부하러 오신 분, 또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주 배경 청소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출산한 우리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 따라서 그 이주 노동자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뭐 다양하게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국 국적 동포, 난민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난민도 이주민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학자
들 간에서도 약간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냥 난민도 똑같은 이제 이주민 운동 쪽에서는 네. 난민도 이주민의 일부라고 네네네. 개념으로 쓰고 있다. 예, 일반적으로 예, 저희는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런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점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태어난 곳을 떠나서 와서 이주해 와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일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주민은 노동자다, 노동자죠.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가잖아요. 예. 가고 또 오고 하는데 가는 나라로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해외에 저렇게 760만 명이 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수치로 보니까 조금 놀랍잖아요. 저 중에서 그렇게 많네요. 예, 저 중에서 한 500만 조금 안 되게는 이를테면 외국 국적 동포, 재외 동포, 재외동포. 예, 혈통 이제 네, 우리나라의 네. 과거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금 가셔가지고 지금 국적은 그나마 네네 나라에 그렇죠.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사시고 또 그 자녀들 뭐 이런 분들이고 한 250만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유학을 갔든지 아니면은 일하러 거기에 무슨 갔든지. 사업을 네, 하러 네. 갔든지 일을 하러 갔든지 거기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시다든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가 계신 재외 국민이 그렇게 됩니다. 여기 저기 그러니까 네네. 송출국 중에 한국이 4등이란 거. 네네네.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거 좀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엄청 네. 이주노동자가 많은 나라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역사적으로 나가 있는 많이 그렇죠. 예전에 이제 식민지 시대부터 네. 시작을 네. 해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많이 맞아요.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죠. 것보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얼마나 가 있을까 그랬더니 미국에도 250여만 명이 가 있어요. 25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10% 정도인 25만 명이 미등록 체류하고 있다고 해요. 미등록이면은 네, 가서 비자가 뭘 없는 거예요. 비자 없이 뭘 네네. 하나요? 그러니까 뭐 허드렛 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단순직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진짜로 이 숨죽여서 하는 거겠죠. 야, 그죠? 근데 진짜 많네. 진짜 25만. 많죠. 예. 네. 네.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의 지금 이제 유입국으로서 한국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245만 명. 네. 근데 사실은 이제 2019년 말 되면은 252만 명 되거든요. 지난해 말까지. 그러니까 5%가량 됐어요. 아, 5%. 예. 그 정도 되고 우리도 미등록 비율은 한 10%에서 더 늘어나가지고 한 17%, 3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면 이렇게 미등록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지내느냐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교포 2세죠. 교포 2세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사회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서 지하철, 뉴욕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이었었는데 그 지하철에서 이제 뉴욕 지하철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요금을 안 내고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경찰이 다른 사람들 안 건드리는데 흑인을 대상으로 이제 잡아서 과잉 단속을 했던 그 사례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그 한인 그 교포 2세죠. 그분은 미국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가지고 네, 있고 네. 본인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의 자격증을 땄고 그런데 본인이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삼촌, 이모, 뭐 다 등등등등. 미등록이에요. 조카 뭐 다 미등록인 거예요. 본인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나마 자연스럽게 네네네. 국적을 취득했고 취득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하튼 어떻게든 뭐 열심히 다들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래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NGO에서 활동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다른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 한인 2세들 또는 그 교포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을 제일 주력해서 하냐고 했더니 다카를 지키는 거, 다카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IC라고 거기도 이렇게 우리 출입국 사무소처럼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카 같은 경우
우리 다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단 다카가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학생들한테 드려야 얘기를 되겠네요. 해줘야 돼요. 다카가 사실은 트럼프 네, 때문에 맞아요. 많이 좀 알려졌었죠. 그렇죠. 다카를 네. 없애겠다 네, 맞아요. 했는데 그 다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오바마 때 음. 도입한 건데 청년 즉 젊은이들을 위해서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31세 미만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면 31세 정도면 뭐겠어요? 거기에서 여하튼 미등록이었지만 학교를 다녔거나 그래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카의 혜택을 정말 거기에서 있는 미등록 또는 뭐 미등록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없애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그대로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민간 감옥이 굉장히 많대요. 그게 이제 지자체가 돈을 받아서 짓는데 그렇죠. 이 민간 감옥이 이게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 미등록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가다가 수용한대요. 그래서 그 수용 인원만큼 또 돈을 받고. 재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에 빽빽하게 막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우리 여러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더라고요. 또 미국 상황이 이렇게 사실은 좀 힘겨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폐지는 안 됐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보세요. 아직 다카와 같은 프로그램도 없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후에 이주 아동 문제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네요. 760만 명은 그렇죠. 생각을 못 해본 숫자. 네. 네, 엄청난 숫자네요. 저도 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좀 아니 뭐 놀랐어요. 일제 때 간부 지방, 그렇죠. 그렇죠. 뭐 러시아, 네, 연해, 하와이, 맞습니다. 엄청 멕시코, 많이, 멕시코까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분들이 이거는 이제 고용허가자라고 하는 비숙련 취업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우선은 이 16개 나라가 있고요. 이건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나라들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그러나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일하신다.